일학습 병행제 관련한 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는데요. 네. 일학습 병행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상당한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일학습 병행제 참여하는 학생을 우리가 학습 근로자라고 하고요. 학습 근로자도 많이 늘었고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기업들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.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법으로 제도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. 네, 그래요? 일학습 병행제 참여하는 기업과 학생들 모두에게 좋은 제도라고 알려져 있고요. 정부도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예, 지금 당장 드러나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네. 이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있고요. 그런데 과연 내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정부에서 이런 지원을 앞으로 일학습 병행제에다가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냐,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정권이 바뀌고 또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고 보통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교육 정책이라든지 고용 정책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뒤집히는 그런 모습을 바뀌죠. 갖고 있기 때문에 네. 사실은 고등학생들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정책이 계속될지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. 그래서 이 참여를 할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일학습 병행제가 정권이 바뀌든 또 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법제도의 제정일 겁니다. 그래서 네. 이 법제도를 법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도 좀 많았어요. 그렇죠. 뭐 여러 가지를 비롯해서 정권이 바뀌면 제도가 바뀌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좀 덜기 위해서 법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청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으면 좀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죠? 그렇습니다. 네. 이 제도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좀 지적한 문제들이 있는데요. 과잉 근로 문제, 또 학습 근로자 권리 이 부분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미흡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 제정되는 법을 보면 그런 부분까지 사실 세심하게 배려가 되고 있는데요.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법 제정 과정 등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것입니다. 아, 그래요. 네. 현장의 목소리를 법에 담았다라고 하면은 현장에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네. 아직 부족한지 그런 좀 실질적인 기업의 목소리를 법에 담았다.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? 그렇습니다. 이 네. 자세한 설명 고용노동부의 나영돈 국장으로부터 직접 전해 듣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훈련 자체를 교육훈련기관보다는 기업 현장에서 직접 실시한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학력 중심 사회, 학위 체계에서 자격 중심으로 교육 제도를 설계한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이 정부나 교육훈련기관 중심이 아니라 산업계가 스스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직접 교육을 시키고 수료생에 대한 평가도 산업계가 스스로 한다는 그 주도성의 어떤 큰 전환, 그런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. 네, 이번 법 제정, 이 일학습 병행 제도가 앞으로 향후 1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교육훈련 제도, 직업훈련 제도로 성장하는 시작이다,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. 네.